제가 대기업에서 론칭한 신제품 오픈 프리젠테이션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내용을 말하는 강의와는 달리 그 대기업체의 수많은 임직원분들 앞에서, 관계자분들 앞에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더 떨리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틀리면 안 돼. 대기업체 런칭쇼니까 더욱더 완벽하게 해야지, 더 잘해야지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소리의 톤은 더 빨리 올라가서 말은 급하게 빨라지고, 정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을 하도 마셔서 발표를 하기 전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 보컬 파워 교육에서도 많이 알려드렸던 방법인데요. 자, 이럴 때는 녹음을 합시다. 일단 내가 말하는 것을 연습할 때 녹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목소리의 톤은 얼마나 높은지 객관화를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화. 그럼 훨씬 목소리 톤이나 말의 스피드를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못하건 잘하건 간에 내 능력만큼만 잘하자. 여기서 욕심 부려봤자 오히려 오버하게 된다. 그냥 내 자신의 능력껏 하자. 평소에 하나만큼만 했는데 여기서 3만큼 하려는 건 그것은 사기다. 자, 이런 말을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는 입 근육과 혀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의 후반부에서 목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발표할 내용을 낮은 톤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몸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유연해지면서 목소리를 작게 해도 정확한 음성이 나올 겁니다. 낮은 톤으로 작게가 아니고 낮은 톤으로 크게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6번째 방법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녹음하기입니다. 다음에 예문 원고를 소리내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꼭 녹음해보고 내 발음이 정확한지, 목소리 톤은 안정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나는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고 싶다.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목소리 안에 울림이 가득해야 하며, 둘째, 소리가 동그랗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과 열정이 가득한 리듬을 넣어야 한다. 난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좋은 목소리를 가질 것이다. 네, 다음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스피치 전에 부정적인 결과만 떠오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많이 있죠. 저는 자학 모드가 너무 심합니다. 이번 스피치는 분명히 망할 거야. 내가 말을 잘할 리가 없어. 분명 아무 생각도 안 날 거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네, 이렇게 말하기 전부터 자신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말을 하기 전부터 많이 든다. 이럴 때 꼭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중요한 발표회, 프리젠테이션 일주일 전에 시간이 다가올수록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준비를 철저히 잘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D-Day 3일 전 이미 뇌는 굳어버리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발표를 하는 날 차라리 회사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표를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는 발표 같은 건 안 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다음에는 말 잘하는 이 과장한테 하라고 해야지.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 승진 때 그 이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말 좀 잘하고 싶다.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인 거야? 자, 이런 생각 같은 자괴감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 모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스피치는 성공할 리가 없어. 이번 스피치는 분명히 망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주제에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 주제나 제대로 내가 잘 알기나 하나? 완벽하게 내가 준비는 했나? 아직도 준비가 부족해서 이번 스피치는 정말로 망할 거야. 네,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벌써 발표회 전부터 자신을 부정적으로 셀프 토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단점이고 큰 문제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나치게 자신을 겸손하거나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 스스로한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스피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준비했어도 이거 하나라도 정확히 알려줘야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9을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가 부족해. 완벽하지 않아. 난 앞에 설 자격이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누가 더 성공적인 스피치를 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심리학의 이론 중에 자기 예언, self fulfilling prophecies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예측을 하는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학 모드는 이제 절대 그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기 예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번째, 스피치 직전에 셀프 토크 하기.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려고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다음의 문장을 셀프 토크 해보세요. 셀프 토크를 할 때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표현을 해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청중들에게 알려주자. 세 번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스피치를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전달하자. 그냥 나 자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자. 네 번째,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내가 하나를 준비했다면 하나만큼만 잘하자. 스피치 직전에 셀프 토크 하기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발표 분한인지 궁금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현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표 불안의 그 정도를 정확히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만큼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발표 불안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발표 불안을 갖고 있을까? 스스로 자신이 체크해보면 발표 불안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발표 불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발표 불안과 직면해 보는 겁니다. 발표 불안이 이길 것인지, 내가 이길 것인지 치열하게 싸우려면 일단 적에 대해서 알고 그 적을 대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겁니다. 다음에 진단지에 관련된 다음 진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O와 X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진단 항목에 대해서 O와 X로 체크를 해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약 10개의 질문 가운데 O가 8개 이상 나왔다면 발표 불안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런 발표 불안 증상을 갖고 있다면 말 자체가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항목 중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나왔다면 이 역시도 발표 불안 때문에 발표에 집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단 항목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는 발표 불안이 있음. 1개에서 2개 정도라면 발표 불안함이 경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 항목 2개 이하로 나왔다면 오히려 내가 너무 스피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발표 불안은 준비된 스피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나의 발표 불안 정도는 얼마만큼 되는지 체크 항목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진단 항목 중에 O와 X를 체크해 보세요. O가 8개 이상이면 발표 불안이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만약에 5개에서 7개 정도면 발표 불안은 심각한 정도고요.
3개에서 4개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에서 2개 정도라면 발표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나의 발표 불안 정도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내용. 나는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 O와 X를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항목. 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자, 이것에 대해서 O와 X 중에서 체크하십시오. 세 번째 항목. 나는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O와 X 중에 체크하십시오. 네 번째.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 발표를 할 때 말이 갑자기 빨라지고 목소리의 톤이 올라간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항목. 나는 발표를 끝내고 나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도무지 잘 안 난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여섯 번째 항목. 내가 발표를 할 때는 청중들은 딴 행동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있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항목. 나는 발표를 하기 며칠 전부터 그 발표를 준비하느라 다른 일에는 집중을 하지 못한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여덟 번째 항목. 나는 발표를 할 때 몸이 긴장이 되고 손과 발이 떨린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아홉 번째. 나는 발표를 하는 날에는 너무 두려워서 발표 장소에 가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열 번째 항목. 나는 발표를 할 때 내 능력의 100%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다음 교육 들어갑니다. 발표 불안을 없애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네. 발표 불안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비법을 꼭 좀 알려주십시오. 발표 불안을 없애는 강력한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이 알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까요? 사실 발표 불안을 없애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봐 저는 고민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발표 불안을 없애는 쉽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은 바로 outgoing 트레이닝입니다. outgoing 트레이닝. outgoing은 말의 에너지를 앞으로 쏴라. 자, 이것을 뜻합니다. 말의 에너지를 앞으로 쏴라는 건데요. 저에게 발표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outgoing을 외칠 겁니다. outgoing은 말을 하는 순간에 발표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극약처방인데요. 말을 할 때는 내 자신이 수축되고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outgoing의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발표를 할 때 몸의 중심을 앞으로 숙여서 청중에게 말의 에너지를 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마치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몸을
앞쪽으로 하면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고 말의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청중은 나의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별거 아닌 동작이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신감과 열정이 생길 겁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얻는다면 저는 그게 아웃고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이건 정말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따라서 해보세요. 아웃고잉은 리허설을 할 때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와 바디 랭귀지를 2배, 3배 이상 과하게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면 소리의 근육이 탄력적으로 바뀌고 제스처를 과하게 하면 몸의 근육 또한 유연해져서 훨씬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에너지가 멈추어 있거나 뒤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앞으로 쏴보세요. 제대로 하면 스피치의 기적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9번째, 아웃고잉 제스처 실습하기입니다. 아웃고잉 트레이닝을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단계는 다음 예문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일어난다. 서 있는 자세에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다음 한쪽 다리를 앞으로 해서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해본다. 마치 육상 선수의 스타트 준비 자세처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손을 가슴 위로 든 다음 손의 끝이 바깥으로 향하게 내밀어 본다. 세 번째, 손을 안으로 당긴 다음 바깥으로 다시 내밀어 본다. 네 번째, 손을 다시 아웃고잉 하면서 아 하면서 소리를 크게 앞으로 밀어내 본다. 다섯 번째, 내가 쏘는 말의 에너지를 청중이 느낄 수 있도록 강하게 목소리와 손을 길게 뻗으며 발표 연습을 해본다. 다음 교육 들어갑니다. 몸이 떨릴 때는 청중을 무시하면 되나요?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십니다. 주변의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떨릴 때는 청중을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대 공포가 너무 심하다면 사실 청중을 무시하는 것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면 사람들은 청자가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려한다면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 즉 청중들이 따라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 청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이 발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발표 불안이 심한 분들에게는 반말 스피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 마지막 리허설을 할 때 반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삼성생명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면 반말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안녕? 지금부터 내가 발표를 하려고 해. 삼성생명이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이지. 잘하는 곳에 건물 공사를 맡겨야 건물이 100년, 200년, 그 이상 건물 수명이 오래 가겠지. 우리는 이번에 완전 공사를 열심히 잘할 거야. 우리한테 안 맡기려면 삼성생명 손해일 거야. 이렇게 반말로 프리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처음 반말을 할 때는 어색하고 웃음도 나오겠지만 강하게 말을 하는 카리스마 스피치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때로는 청중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발표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피치는 바로 애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 바로 청중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품으면 이것이 마음속에 열정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성껏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꼭 줘야지. 이렇게 불안한 이 발표의 자리를 듣는 사람들, 그 많은 청중들을 발표자인 내 자신이, 말하는 내가 애정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훌륭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10번째, 청중을 무시하기, 청중을 사랑하기. 다음의 예문 속의 말들을 속으로 생각하거나 입 밖으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청중을 무시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두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나만큼 이 발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알아본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말 한 번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말 한 번 못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다. 네 번째, 저렇게 무서워 보이는 기업체 사장, 슈퍼갑도 어쩌면 외롭고 쓸쓸한 기러기 아빠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나도 나이 들면 저 정도는 벌고 저 정도 위치에는 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청중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소리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아는 한 한 가지라도 확실히 알려주고 가겠다. 두 번째, 내 앞에 있는 이분들은 나의 작은 아버지이고 나의 삼촌이고 나의 형님, 내 자매이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다. 세 번째, 나는 이분들과 열정과 애정을 함께 나누어 가지겠다. 나는 이분들에게 나의 모든 열정과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 애정을 모두 나누어 주고 싶다. 다음 교육입니다. 자신감이라는 최면을 어떻게 걸 수 있을까요? 네, 발표를 하기 전에 제 자신의 마음에 자신감이라는 최면을 걸 수 있는 좋은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말을 떠올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답변을 드리죠. 사실 발표 불안에는 맞는 키는 없습니다. 하나의 열쇠로 모든 발표 불안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표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발표 불안이 생기면 제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저 자신한테 대화를 합니다. 너 지금 왜 떨려? 너 떨고 있어? 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못하다고 생각하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야. 너 왜 떨려? 너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면 뭐하냐? 내가 아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제 스스로가 내적 대화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의 크레도, 스피치 사명서라고 하죠. 크레도, 스피치 사명서를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보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피치 사명서를 많은 사람들과 외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삶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기록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리법, 동기부여법, 성공법은 바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원칙을, 내 인생의 원칙을 기록하고 이를 매일 외쳐보는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외침이 발표를 할 때 바로 자신감이라는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에 스피치 사명서를 큰 소리로 따라서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나만의 크레도, 나만의 스피치 사명서를 각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11번째, 스피치 사명서를 크게 외치기입니다. 10가지의 스피치 사명서 크레도를 마음속에 품고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그리고 나만의 동기부여 크레도를 만들어 봅시다. 평소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명언이나 가치관, 그리고 책에서 읽은 여러분들이 찾은 좋은 말들을 스피치 사명서에 기록하고 적어보세요. 스피치 사명서 크레도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항상 초긍정의 자세로 할 수 있다, 해내고 말겠다를 외치겠다. 두 번째, 나는 짜증난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세 번째, 나는 하루 최소 3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외치겠다. 네 번째,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겠다. 다섯 번째, 나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며 작은 것이어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여섯 번째, 나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무대 뒤에서 멋진 나를 표현하겠다. 일곱 번째,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여덟 번째, 나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노력하겠다. 아홉 번째,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와
분노, 화로 허비하지 않겠다. 10번째,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아자, 아자, 파이팅!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12번째, 나만의 스피치 사명서 작성하기입니다. 나만의 인생 또는 스피치 크리에이터를 작성해 봅시다. 어느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스피치 사명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속의 가치관 또는 스피치를 할 때의 내 자신의 마음가짐,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스피치 사명서 크레도 5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피치 사명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스피치 사명서 크레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글로 채워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교육 들어갑니다. 리허설을 하면 좀 덜 불안해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발표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면 훨씬 더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을 하고 싶어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이 없어서 잘 못하겠어요. 발표회 전에 미리 하는 리허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 남은 나를 보는데 나는 나를 못 보죠. 이게 참 불안하면서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이 노출이 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 옷이 구겨지지는 않았을까? 내 표정은 좀 어떨까? 자, 이런 생각들이 내 스스로를 스피치에 집중을 못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맙시다. 내가 발표하는 모습을 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보자고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스피치의 객관화 트레이닝입니다. 발표하는 나의 모습을 카메라로 미리 찍어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는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찍어서 본다면 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내 모습을 보면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할 때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할 때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이 낫지 않아요. 현장에서 이런 기분이 든다면 너무 불안할 것 같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찍어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캠코더라든지 스마트폰의 영상 장치, 녹화 장치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찍어본 다음 모니터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개선해 나가 보십시오. 아마 모니터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자신의 밝은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스피치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리허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라이브 영상을 찍은 영상은
저 자신도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촬영할 때는 실전처럼 전체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에너지도 2배로 들지만 그래도 사전에 리허설을 제대로 해야 실제 본 스피치에서 안정감 있게 말을 끌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과 끝을 안다는 것, 한번 해보았다는 것, 그 자체로도 편안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행 연습, 리허설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허설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아서 하지 말고 꼭 서서 해 보셔야 됩니다. 서서 하세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으로 프리젠테이션 PPT를 넘기면서 속으로 말해보는 연습은 진정한 리허설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허설은 반드시 실전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가급적으로 발표할 때 입을 옷도 입고 신발도 발표할 때 신을 신발도 미리 신어보고 실제 발표의 당일날 본 스피치랑 똑같이 예행 연습을 라이브로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발표의 당일날 긴장감이 상당히 덜해질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할 때와 서서 말할 때의 몸의 긴장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의 전체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쑥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리허설 할 때 이 두려움의 틀을 미리 깨트려야 합니다. 둘째, 실전 상황이랑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내가 말할 장소와 청중의 이미지를 컴퓨터로 미리 띄워놓고 시간 타이머로 미리 발표의 시간도 체크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발표의 당일날 본 현장에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타이밍 체크를 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미리 예행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가급적 크게 해서 스피치를 해야 합니다. 최대한 내가 있는 공간을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합니다. 리허설을 할 때,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입 근육을 스트레칭 해놓는다면 현장에 가서 작게 말할 때도 그 울림이 생길 겁니다. 크게 근육을 스트레칭 해 놓아야 작은 근육이 품격 있게 움직여진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세요. 넷째, 리허설을 하는 모습을 반드시 꼭 촬영을 해야 합니다. 영상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그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절대 객관화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어떻게 보고 내가 말하는 몸을 바깥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같은 영상 장치,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소리는 어떤 식으로 내는지, 얼굴의 표정은 어떻게 짓고 있는지 자세하게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더욱더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13번째, 발표회 전에 리허설을 꼭 한다. 카메라 영상을 녹화해서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을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리허설 영상을 꼭 녹화를 한 후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O와 X를 표시해 보세요. 네, 리허설 영상 녹화를 하면서 체크하는 확인 내용 항목들을 쭉 나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나는 일어나서 리허설을 했습니까? O와 X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리허설을 하는 장면을 촬영을 통해서 객관화했습니까? OX 중에 체크하십시오. 세 번째 항목, 나는 신중하면서도 열정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네 번째 항목, 내가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 표정은 달라졌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다섯 번째, 나는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손 제스처를 했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여섯 번째, 나의 발 제스처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일곱 번째, 내가 잡은 마이크나 포인터의 자세는 안정감이 있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여덟 번째 항목, 나의 시선 처리는 편안했으며 청중들을 향해서 골고루 시선을 분배했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아홉 번째, 내 몸의 중심은 앞으로 향하며 말의 에너지를 청중 앞으로 쏘고 있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열 번째 항목, 나는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까?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아웃고잉은 말의 에너지를 앞으로 쏴라라는 겁니다. 발표를 할 때 몸의 중심을 앞으로 숙여 청중들에게 말의 에너지를 쏘는 방식입니다. 스피치 스타일 트레이닝 들어가겠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스피치 스타일 트레이닝.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십니다. 저는 마음은 안 그런데 제 표현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제가 말을 할 때면 항상 상대방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 기분 나쁜 일 있냐? 너 말투가 왜 그러냐?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말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과 표현이 따로 전달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의 표현이 따로따로 전달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이 큰 성과를 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달이 참 잘했어. 이번 프로젝트는 이대리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 이대리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번에는 잘 넘어갔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유머스럽게 하는 칭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비아냥, 그 이하도 아니죠. 저는 그동안 보컬 파워, 보이스 트레이닝, 스피치 스킬, 교육기관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교육생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많은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표현 스타일이 각양각색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마다 각자의 말하는 고유한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성이 보이더라고요. 각자가 추구하는 헤어스타일과 패션 스타일이 있듯 사람들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그들만의 말하는 스타일, 즉 스피치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스타일이 호감이 간다면 참 좋은데 비호감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호감인 분들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걸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호감도가 설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비호감으로 보이면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리드하고 싶다면 호감 가는 스피치 스타일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14번째, 나의 스피치 스타일을 체크하기입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스타일은 호감형입니까? 아니면 비호감형입니까? 다음에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크 항목 리스트를 제가 쭉 읽어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항목별로 O와 X로 체크하고 기록해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스피치 스타일 체크하기 항목 확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참 인상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나만의 호감 이미지, 그 무기를 갖고 있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나는 너는 참 말이 잘 통해. 내 마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 나는 앞에 나와서 서서 발표를 할 때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한다는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O와 X 중에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 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 O와 X 중에서 체크해 보세요. 다음 교육입니다. 사람마다 스피치 스타일